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단점도 어떤 면접위원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준비를 조금 해놓는 게 좋은데 하나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거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자, 저는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 수용과 배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장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 자기소개가 뭐였죠? 네, 이타심과 책임감이었죠. 만약에 자기소개를 만나서 그걸 했다 그러면 장점은 물어보지 않겠죠. 왜? 이미 장점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소개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장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수용과 배려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지도사, 청소년 지도사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질들이죠. 단점은 너무 꼼꼼해서 의사결정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단점은 매력적인 단점이 좋거든요. 사람마다 좀 꼼꼼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의사결정이 약간 다소 늦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의 내용,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순위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점이라고 하거든요. 단점을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걸 빼십시오. 이걸 빼셔도 됩니다. 저는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 이렇게 바로 가십시오. 자, 5번은 정리가 됐고요. 자, 6번 들어갑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있을 건데요.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이며 자신은 이를 겸비하고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구되는 자질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청소년 지도사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청소년을 존중할 줄 아는 인간적 자질, 즉 예술가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도 인격체로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 자질, 예술가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관련 전문 지식을 함양해서 전문성을 갖춘다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해요? 과학자적 자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전달체계, 제도라든지 이러한 지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전문 지식적인 부분을 잘 함양해서 이러한 과학자적 자질인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점은 이거죠. 두 가지의 자질입니다. 하나는 예술가적 자질이고 하나는 과학자적 자질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적 자질과 바로 전문적인 자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자질이 요구된다. 저는 이러한 자질은 함양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은 개선하여 나가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자신은 이런 것을 겸비하고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나는 청소년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 존중에 대한 마음,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이러한 것들이 뭐 저한테는 겸비되어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면서 정진하는 지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6번 이해됐죠? 지도사로서 요구되는 자질의 큰 틀은 두 가지. 인간적 자질과 바로 전문적인 자질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술가적 자질과 과학자적 자질이다. 이 두 가지가 청소년 지도사에게 필요한 자질이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겸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약간 부족하다면 그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정진해 나가는 지도사가 되겠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본받고 싶은 위인이 있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앤 설리번, 보통 우리가 설리번 선생님이라고 하죠. 설리번 선생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설리번은 헬렌 켈러의 선생님으로 유명한 미국의 교육가입니다. 어린 시절 장애를 지녔던 설리번 또한 커다란 아픔을 겪었기에 헬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열정과 사랑으로 헬렌을 가르쳐 그녀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길죠. 여러분, 위인이 누굽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앤 설리번,
헬렌 켈러의 선생님인 앤 설리번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제 딱 서론에서 두 가지씩으로 결론을 딱 내세요. 그리고 나서 앤 설리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이 부분입니다. 어린 시절 장애를 지녔던 설리번도 커다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를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가 바로 앤 설리번에 대한 간단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저도 많은 청소년들을 이해하면서 아픔을 나누고 청소년들이 보다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자, 위인이 누구냐라고 했잖아요. 앤 설리번입니다. 앤 설리번에 대해서 설명했고, 저는 이 앤 설리번 선생님과 같이 청소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지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탁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은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위인이 있다면 이라고 했거든요. 자, 위인이 있다면 앤 설리번이다. 거기에 부연 설명 딱 했어요. 그리고 끝냈습니다. 그러면 앤 설리번 선생님은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꼬리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여기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꼬리 질문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마지막 부분 이것을 간단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7번째 내용 해결해 드렸고요. 8번째 들어갑니다. 청소년을 만날 때 도움이 되는 자신만의 구체적인 관계 형성 기법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신만의 구체적인 관계 형성 기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라라고 했잖아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주 추상적이죠. 추상적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첫인상을 잘 관리하되 청소년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소품, 복장,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형성을 위해서 청소년 중심의 개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첫 인상을 좋게 보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친밀감 있게 다가갈 줄 알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